블레비입니다. 블레비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비가 나오면 이 그림 비슷한 걸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생성 과정, 블레비가 이렇게 해서 발생한다 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좀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블레비는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큰 탱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단은 가열이 돼야 돼요. 가열이 되게 되면 위쪽 온도가 더 높습니까? 아래쪽 온도가 더 높아요? 위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라고 했을 때 여기가 온도 상승이 높아지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변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윗부분에서. 윗부분이 변형이 시작이 되고 이 부분에 구멍이 나, 즉 터지게 되는 겁니다. 위험성 및 특징해 보게 되면 거대한 뭐가 발생한다고요? 파이어볼이 발생한다. 그리고 블레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파이어볼은 두 번째 줄을 보면 가스 저장 탱크의 대표적인 중대재해는 UVC와 블레비이며 파이어볼을 생성하는 뭐라고요? 주된 원인이다라는 거죠. 파이어볼과 UVC, 블레비는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파이어볼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어마어마한 복사열이 발생합니다. 파이어볼이 왜 중요하냐? 어마어마한 복사열이 발생해서 피해가 대단히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형태? 처음에는 반구형, 그 다음에 구형, 그 다음에 버섯 형태로 파이어볼은 진행을 합니다. 파이어볼이라는 거는 반구형 버섯이 아니고 뭐예요? 중앙에 있는 구형을 가지고 파이어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에 수식을 보면 D, 파이어볼의 최대 직경, 뭐의 직경이에요? 구형의 최대 직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UVC는 일단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비중이 큰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을 해야 돼요. 가연성 증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연성 가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액체에서 증발한 거를 증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초에 저장 탱크에는 무슨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액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연성 증기가 폭발을 하는 게 UVC인데 폭발을 하려면 당연히 뭐하고 혼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공기하고 점화원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온 폭발에는 언제나 뭐가 존재합니다? 6번에 전기온 폭발에는 언제나 난류성이 존재하는데 이 난류의 종류 3가지가 있어요. 내용 중간, 어찌 보면 내용이잖아요. 내용 중간에 이렇게 군데군데에 있는 이런 종류들 숙지해 주는 게 좋아요. 방출 자체와 관련된 난류성. 저장 탱크에서 가연성 증기가 누출이 되잖아요. 측류일까요? 난류일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난류라는 거죠. 그리고 화염 전파 앞에 뭐가 있어요? 미연소 가스가 있는데 얘가 또 난류라는 거죠. 환기 시스템 송풍기와 같은 기구로부터 형성되는 난류. 피난 설비로서의 승강기인데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보게 되면 승강기가 뭐가 있나요? 그냥 승강기, 비상용, 피난용. 피난 설비로 승강기는 그 피난용 승강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일반 승강기 피난 시 사용합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소방대가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걔는 그냥 평상시에만 사용하고 화재 시에는 아무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비상용 승강기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사용하면 되고요. 화재 시에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피난 설비로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 시에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피난자가 사용하는 겁니다. 소방대원이 소방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피난자가 쓰는 거예요. 화재 시에 소방대가 쓰는 거는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화재 시에는 비상용 승강기 사용 못하죠. 피난용 승강기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못 봤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화재 시에는 뭘 써야 돼요? 승강기 쓰면 안 되죠. 계단 써야죠. 일반용 승강기를 화재 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승강장에서 기다려야 된다. 도어가 닫히지 않으면 승강기는 움직여야 한다.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층에서 썼어요. 사람들은 화재가 났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피난하려고 하겠죠. 아, 나는 조금 이따 갈 테니까 넌 먼저 내려가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문이 닫혀야 안 닫혀요? 안 닫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내려줘야지 닫히는데. 화재 시 정전으로 정지할 위험이 높다. 이러면 뭐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겁니다. 화재로 발생한 연기는 승강기, 샤프트 내로 침투할 우려가 있다. 화재층에서 정지할 확률이 높다. 화재층에서 누군가 또 눌러놨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피난용 승강기가 있어야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초고층, 심층, 그리고요 자력 피난이 곤란한 대상물이에요. 노유자 시설이지. 병원 이런 데, 의료시설이나 노유자 시설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피난해야 되겠죠. 그러면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문제예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가 문제예요? 샤프트 내로 연기 침입하면 완전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연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2중, 3중에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인접 건물 간의 연소 확대 방지 대책인데요. 이 인접 건물 간의 연소 확대를 뭐라 하냐? 유소, 개화 같은 말입니다. 유소라고 하기도 하고 개화라고 하기도 해요. 유소의 용의는 A 건물에서 B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이유는 화염이 접촉이 돼서 너무 가까우면 접촉이 될 수 있죠. 복사열에 의해서 비화, 날아가서, 그죠? 유소의 대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건물 외부에 불연제 사용, 건물 간 안전 인동 간격 유지, 요건 이제 우리 법적으로 있어요. 건축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대지 경계선 또는 도로 중심으로부터 1층은 3m 이상, 2층 이상은 5m 이상. 소방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6m, 2층 이상은 10m. 그죠? 절반 딱 나누면 건축이에요. 결국은 거리는 똑같은데 표현이 약간 다른데요. 둘 다 건물 간 안전 인동간격 유지. 뭐라고요? 법상으로는?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입니다. 인접 건물 간의 연소 우려, 확대 우려. 이걸 이제 방지하는 대책. 이 인동간격 6m 또는 10m 소방법으로는, 건축법에는요 3m, 5m 이내에 설치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계곡부에 트렌처요. 우리나라는 이 계구부에는 트렌처를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나머지 가까운 나머지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외벽이 불연제거든요. 콘크리트 막 이런 거, 돌, 대리석 뭐 이런 거. 근데 외국은요, 지붕, 처마, 외벽 이런 데가, 외국은 뭐예요? 나무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거기에도 뭘 해요? 트렌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처가 창문용, 처마용, 지붕용, 외벽용.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만 봐요? 창문용만 보는 거죠. 창문에 설치하는 예가 있어도 외 지붕에, 외 벽에, 외 처마에 트렌처를 설치한 예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은 뭘 쓰니까 이 부분을 탈 수 있는 목재를 쓰고 가깝게 설치하면요 트렌처를 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